매입 임대주택을 늘려줘야지만 서울의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 서민주택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임대차 입법이 시작된 지 이제 약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갱신이 만료되고 다시 신규 계약할 임차인분들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가 여기에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등록 임대주택에 따른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TF라는 건 태스크포스를 뜻하는 건데 이 사업 계획을 우리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는 임시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좀 구성해서 여러 가지 등록 임대주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입법이 시행 2년을 맞아 오는 8월 이후 전세 대란 본격화할 거라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장 민간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되살리는 데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KB부동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135로 한 달 전 대비 8포인트 확대되면서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은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월세 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입주 물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부담을 낮추려는 집주인들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이 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올 8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들이 시장에 차츰 풀리면서 전셋값이 시세 수준으로 크게 오를 거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에선 당장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주택 임대인협회장은 당장 시급한 건 자동 말소를 앞둔 사람들이다. 자동 말소된 이후에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이 시세와 맞먹는 수준으로 폭등하게 될 거라면서 신규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국토부와 여야의 의견을 제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민간 등록 임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단기간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를 손질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민간 임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리츠나 뉴스테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츠와 뉴스테이 사업은 지금 국토부뿐만 아니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안에서도 지금 이런 뉴스테이나 리츠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촉진하겠다라고 이미 국정과제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행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다. 이건 좀 더 뒤에 가서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8월 전세 대란 전망을 우려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어서 천천히 충분히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단기간 내에 제도 개선을 하기보다는 구조적, 전반적으로 고루 살펴보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아파트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파트 민간 임대주택을 크게 보자면 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건설임대주택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건설임대주택은 뭐냐면 우리 건설사가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방식을 건설임대주택이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입임대주택은 소유권 이전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거는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축해서 임대하는 분들을 건설임대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임대주택에서도 4년짜리가 있고요. 8년짜리에서 10년짜리로 바뀌었습니다. 4년짜리는 이미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년짜리는 아직까지 아파트 10년으로선 건설임대주택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10년짜리에서 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리츠 사업이 있죠. 이 리츠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적 자금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를 좀 모집해서 소액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임대료나 또는 시세 차익분에 따른 배당을 받는 걸 리츠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리츠 사업에서는 크게 보자면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이 있고요. 또 여기에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분양 방식이 있습니다. 자, 크게 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10년을 뜻합니다. 임대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또 여기에 리츠 사업뿐만 아니라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뉴스테이 사업이 있다. 이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기업형 임대주택을 뜻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뉴스테이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8년 이후에 분양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8년 이후에도 임대사업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고, 또는 8년 이후에 분양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8년이 아니라 아마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앞전에 봤던 리츠나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임대차 공급을 활성화해서 이 전월세 시장에 좀 더 안정을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10년 임대 사업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년짜리를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4년짜리. 기존에 4년짜리 등록했던 이런 건설 임대 사업자들은 이제 4년이 끝나면은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사들이 민간 임대를 좀 더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짜리를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건설임대주택은 사실 이 또한 마찬가지 민특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야 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정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매입 임대주택을 우리가 보자면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또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폐지가 되었죠. 아파트에서는 전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짜리가 10년짜리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소형주택만 가능하다. 아파트는 현재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매입 임대주택은 이제 등록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는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특히 이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부활하기에는 사실상 지금 임대차 3법이 진행 중에 있죠.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2+2죠. 2+2를
지키면서 5% 상한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입 임대주택 4년짜리와 똑같습니다. 이 4년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한 마찬가지 2년이 지난 이후에 5% 상한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실상 종부세 혜택이 없죠.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다시 부활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8년짜리는 당연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8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갔죠. 이 10년짜리에서 등록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 민특법에 따른 제2조 5호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법률 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줄까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매입 임대주택 아예 폐지시켜버렸는데 본인들이 이거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임대차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개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건설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매입 임대주택은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깊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짜리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임대차 3법이 없어져야지만 4년짜리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따라서 건설 임대주택을 다시 4년짜리 폐지된 걸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로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서울의 핵심적인 부분 일대에 공급이 나오기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서울 일대 임대차 시장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건설 임대주택이 아무리 부활된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결국엔 이 매입 임대주택을 늘려줘야지만 이 서울의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다시 재등록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의 협치를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 법 개정을 하루빨리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플랜이 아니라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야지만 임대차 시장 반드시 안정화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소형주택, 이 소형주택도 마찬가지 4년짜리와 8년짜리가 있었죠. 이거 전부 다 폐지가 됐죠. 이거 폐지가 됐고 10년짜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10년짜리에서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 전부 다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서민주택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형주택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하루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태스크포스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